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기쁜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하고 중요하고 아주 멋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동환 변호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동환 변호사님 너무나 잘 알죠. 태블릿 PC 이런 것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이십니다. 오늘 어떤 데 공판 갔다가 오셨다고요? 네. 예. 의정부 쪽에. 의정부 쪽에? 네, 재판, 그러시군요. 재판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이 많으시네. 네. 자, 이제 이렇게 모신 이유는, 바쁘신 변호사를 모신 이유는 지난번에 장시호가 것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태블릿 PC 이규철 특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규철 특검이 박영수 특검. 예. 발표한 사람은 이규철 발표는, 씨, 예, 이규철 씨가 특검부, 있죠. 예. 그것을 포렌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그 당시 이규철 특검이 발표할 당시에 발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준비를 해놨습니다.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이게 날짜가 2017년 1월 10일자입니다. 예. 이게 네. 다행스럽게 동영상이더라고요. 네. 동영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을 먼저 취재진에게 공개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잠깐만 보시고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실물입니다. 네. 네. 이게 SMT815 갤럭시 탭입니다. 예. 위 태블릿 PC가 최순실 소유라고 본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태블릿 PC의 연락처 이름은 최서원이고 사용자 이메일 계정은 최순실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임이 확인되었고 최순실이 위 이메일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송수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순실이 송수신한 이메일의 주요 상대방은 데이비드 윤, 노승일, 박원호, 황성수 등입니다. 자, 다 보셨죠? 자, 그러면 이거 동영상을 끄겠습니다. 끄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동영상에서 본 태블릿 PC를 포렌식을 하셨다는 겁니까? 그겁니까? 맞습니다. 예, 말씀을 좀 크게. 네. 지금 잠깐 영상을 보니까 제가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래요? 네. 지금 얘기한 게 다 거짓말로 저희는 판단하는 예. 겁니다. 예. 그동안의 특검은 JTBC가 입수했다는 태블릿은 네. 물론이고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얘기할 장시호 태블릿까지 예. 법원에 제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네. 장시호 태블릿 네. PC를 네. 아까 화면에 보여주던 그 네, PC를 네, 네. 포렌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검찰이 그거를? 꽁꽁 숨기고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재판이 다 끝났는데도. 예. 근데 몰수의 확정 판결이 없는 이상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고 네, 피고인한테. 네. 근데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예. 임의로 일단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예. 이거는 최순실 게 아니니까 못 준다 이러는 거예요, 검찰이. 예. 중앙지검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 법정에서 특검이 태블릿 실물을 갖고 나오도록 재판장이 명령하셨고요. 아하. 네, 네. 공식적인 감정인을 통해서 이미징 파일을 뜬다고 표현합니다. 네, 네, 그냥 네. 확보를 해서 바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거를 네. 돌려달라. 네, 그럴 네, 때 네. 돌려주지는 않았지만 네네네. 저들이 포렌식을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재판소 법원에서 포렌식을 한 겁니까? 특검이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했다. 당시에 했던 자료들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예, 안 했는데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재판 중에 중에 공식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한 거죠.
재판 중에 했습니까? 네, 재판 중에. 재판 중에는 판사가 네, 포렌식하라고 네. 명령을 네, 했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했습니까? 포렌식을? 서울중앙지법에 집업에 네, 거기 별관에서 별관에서. 나를 딱 잡아서 네, 특검 측에 갖고 나오시오 네, 해서 감정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 오후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현장에서 바로 장비를 이용해서 네, 복사를 해낸 것이죠. 아. 파일을 추출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밝혀졌구만. 네, 그게 예. 한 장장 6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 하는 시간이. 네, 네. 아,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네. 우리 이동환 변호사께서는 이것이 최소한 건이 아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포렌식 결과를 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네, 그러면 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네, 네. 자료를 갖고 오셨으니까 네, 네.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네네. 해주시죠. 이걸 이제 이거를 저걸로 갈까요? 슬라이드 쇼로 가고, 예. 그리고 전체로 가면 전체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하나하나 이걸로 하시면 본인이 직접 넘기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설명해 주십시오. 예. 좀 전에 이규철 특검보가 네.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하면서 예. 이메일을 사용해서 오래전부터 사용했다. 예. 그러므로 최순실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네. 이 태블릿으로 네. 보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태블릿이 이메일을 보냈다는 증거를 네. 발견하지 못했다. 네. 아까 이규철 특검보는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부정확한 설명이죠. 네. 저희가 발견한 건 바로 이거거든요. 홍미 1호 예. 메일 계정을 사용합니다. 예. 이 사용자가 여러 명이에요. 저희가 보니까. 태블릿 PC 사용한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네, 태블릿 PC를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는 저희도 파악은 할 수 없는데 여러 사람이 돌려 썼다 하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메일 계정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메일 계정은 하나지만 네네네. 그 메일 계정을 통해서 네네. 사용한 네네. 그 여러 사람이 사용했다. 네네. 네. 그리고 일단 최서원 씨는 네. 이 메일 계정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최순 씨는 나 이메일 계정 모른다. 하시는데 네. 저희가 일단은 파악한 것은 네. 보시면 노란 색으로 강조된 부분에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보냈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스마트폰에서 보내면 그게 나와요. 네. 예,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보냈다. 저희는 메일을. 이게 최서원 씨가 네. 보냈다고 볼만한 거를 저희가 찾은 게 샅샅이 찾은 게 네. 이거 딱 하나거든요. 네. 예. 그럼 지금 조마가 이규철 특검보가 이 태블릿을 써서 최서원이 다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네. 이건 거짓말이죠. 네. 네. 명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삼성 예.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보냈다. 네, 네. 예. 보내서 그 태블릿 PC가 받은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이 이메일이라는 것은요. 네. 태블릿으로만 씁니까? 그렇지 지금 않죠. 데스크탑 PC에서도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예,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핸드폰으로도 핸드폰, 예. 노트북 많습니다. 예. 그런데 특검은 오로지 이 태블릿으로만 몰고 간 것이죠. 예. 예. 다음 보시면은 그다음 이렇게 네. 최서원이 사용자다, 네. 실소유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정작 해당 태블릿의 문자 메시지가 복구가 됐어요.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복구를 했다. 이건 이미 삭제됐던 문자 네. 메시지입니다. 네. 그런데 농협카드, NH 농협카드를 사용했는데 거래 정지 카드라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이 동일카드 태블릿으로. 소유주가 홍 누구시네? 홍 씨예요. 그리고 홍 무슨 화네요. 네. 그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는 딴 사람 거라. 예. 이거 확실한 거죠. 야. 예, 이거 너무 네. 이걸 보고 저희 충격을 일단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홍모 여인이에요. 40대 여인이고 네. 경기 용인이 주거인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약간 법원을 통해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회를 통해서 일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네. 이 장시호 태블릿의 전화번호가 네. 뒷자리가 9233번이에요. 장시호 태블릿 전화번호가 지금 이 특검이 발표한 9233. 네. 9233인데 네. 홍 씨의 전화번호도 9233인 거예요. 아.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는데 네. 이거는 그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가죠? 네. 그 9233이고 그 남편도 9233이에요. 남편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되게 뒷벌이는 예, 같이 쓸 수가 있죠. 가족이 부부가. 같이 쓰죠 보통. 네, 예. 그 아들도 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데 음. 유치원에서 번호를 알려준 게 9233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아들한테 나중에 유치원에서 문자도 옵니다. 키즈폰이라고 해서 네. 애가 어디 있는지 이거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가 있는데 아하. 네. 이게 이 태블릿으로 오는 거예요. 예. 웃기지 않습니까? 어. 그럼 이거 최소원 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말씀드릴 것은 초기화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초기화. 예. 네. 특검이 압수를 장시호가 이미 제출해가지고 네. 압수를 한 상태에서 네. 이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검 네.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에 관한 대검 예규 제 805호가 있어요. 그 네.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관리하고 해야 된다는. 네, 거기 제 4조에 무결성 유지 네.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 검증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네.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어야 한다. 네.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해 가지고 네. 이 압수한 이후에 건드린 흔적이 나온 거죠. 검찰에서. 네. 네. 왜냐하면은 검사가 증거물을 압수한 순간 네. 압수 조서를 작성하고 네. 그것이 디지털 증거인 경우에는 네. 봉인을 해야 된다. 아. 그게 절차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요. 네. 디지털 증거는 조작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봉인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 여기는데 네. 일체 봉인 안 했어요. 예. 안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아. 복구 모드라고 하는데 영어로 리커버리라는 로그 기록이 나왔어요. 아. 예. 그거는 아까 이규철 특검보가 발표한 날이 2015년 17년 1월 예. 11일인데 예. 예. 그 날짜 군날짜. 예. 부터 한 20일 동안 네. 이 프로그램 구동하는 게 나왔어요. 20일 동안 막, 이- 예, 또막 보고 막 그랬구만. 네, 예. 2월 1일까지. 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예. 이 복구 모드 하면 핸드폰에도 있습니다. 예, 예. 초기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네. 네. 그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상태로 들어가면은 모든 앱에서 사용한 사용 기록, 뭐 문자, 앱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삭제를 할 수 있어요. 아하.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걸 접속했다는 기록조차 남기지 않을 수 예. 있어요. 예. 이런 상태로 진입을 했다. 예. 이게 드러난 거예요. 디지털 아, 포렌식으로. 네. 특검에서 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날짜는 지금 이거는 1월 25일로 나오죠. 네. 예, 수요일. 예. 계속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태블릿이 누구 거다. 예를 들어 내 핸드폰이 누구 거다 했을 때 네. 어떤 분은 지문 설정해요. 예. 잠금 장치로. 네. 아무나 보면 안 되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슬라이드로 하기도 뭐 이렇게 하는데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설정 안 하는 하잖아요. 사람도 안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저는 안 있는데 합니다. 네. 결정적으로 지문이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태블릿에. 아, 지문으로. 예. 네, 저희는 혹시나 그게 나올까 그 기대를 네. 했었던 거거든요. 네, 네. 나오면 끝나는 거니까. 끊는 거죠. 예. 그런데 최소원이 지문이 나오면 끝나는 당연히 거네. 최소한 지문이 나와야지. 예. 예. 근데 뭡니까? 설정은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삭제된 거예요. 그 지문을 삭제해 예, 버렸구만. 예. 특검이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네 그 지문을 예. 누구 거라고 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지문 증거를 삭제해 버렸구만. 뭡니까 이게? 아. 이건 증거 인멸입니다. 예. 예, 이거는 뭐 이 태블릿이 출하된 날짜가 15년 8월 13일로 나오고요. 16일경에 아마 판매된 걸로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최소원 씨는 독일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 예. 이걸 사질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음. 계속 좀 지금 충격받는 예. 예, 정보만 드리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규철 특검보가 발표를 할 때 네. 2015년 7월 경부터 사용되었던 태블릿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얘기하거든요. 했어요. 예.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유심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날이 개통한 날입니다. 네. 9월 17일에 개통되는 거예요. 누가 사용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네. 네. 전혀 지금 날짜가 달라요. 네. 그래서 아마 저 특검에서 발표할 당시에도 현장에서 기자가 질문해서 이거 출하되지도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했을 때 이규철 특검부가 대답을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버벅거렸죠.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현장에서 걸렸다는 거죠. 네. 그거 끝까지 물고 늘어졌으면은 사태가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 특검이 태블릿을 입수를 하고 나서 확보를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2017년 2월 1일경에 2월 1일 한 달. 1일경에 여러 가지 음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거를 실제로 개통했다고 하는 그 핸드폰 매장의 네. 주인을 네. 찾아갔구만. 찾아가서 불러서 네. 이걸 좀 진술하라. 네. 진술서를 써요. 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거 최서원 씨가 직접 와서 네. 그 같이 직원하고 둘이 와서 네. 태블릿을 직접 들고 왔다. 네. 그리고 내가 개통해줬다. 네. 이런 진술서를 쓰는데 네. 최근에 최근에. 그 최서원 씨의 회계 담당 직원인 네. 안모 씨가 저희한테 네.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네.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간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네. 미스테리인데 사실 최서원 씨가 네. 그 매장 사장을 상대로 또 소송을 하고 계세요. 매장 사장을 네. 그렇게 갖고. 당신이 진술을 허위로 했기 때문에 네.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 네. 네. 그럼 지금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예요.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 네. 최서원 거다. 네. 그러면 이분이 60대 노인이거든요. 60대 그 50대 말 이제 60대 그때 초반인데 그때는 58세 정도 됐을 네. 겁니다. 58세, 59세. 그런데 검색한 기록을 보니까 네. 이거는 좀 이상해요. 그뭐 네. 뭐 네. 60대의 그 연령대가 사용했다고 보기엔 할머니거든. 보면 엊그제 정윤아가 뭐 우리 엄마는 진짜 네. 손주 보느라 정신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할머니가 말이야 저렇게 야시시한 옷을 입은 네. 여성을 검색한다든지 아, 뭐 심지어 방탄소년단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수영복 입은 여자 사진 네. 저희는 이거 남자가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자가 많은 거 네, 보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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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공통된 게 네. JTBC 태블릿 거기에도 이런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네. 검색한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그런 아줌마들이 검색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보고 그때도 우리가 너무 의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특검이 2017년 1월 5일에 네. 이 태블릿을 장시호의 변호인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아서 압수한 날이 1월 네. 5일이 1월 5일입니다. 1월 5일 이후에 2월 1일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2월 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그 잠금 설정이 네. 변경된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최초에 검찰이 발표한 JTBC 태블릿에 그 L자 패턴이 설정돼 있었다. 네. 이게 논점이 돼가지고 네. 이게 가짜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는지 마찬가지로 특검에서는 우리가 최서원 씨의 휴대폰도 다 압수해서 돌려받고 네. 그랬더니 그것도 다 L자고 이 장시호가 낸 것도 보니까 L자. L자다. 아. 이건 장시호의 또 말이에요. 장시호의 말이 네. 우리 이모가 이렇게 L자를 썼던 것 같다. 네. 그래서 갑자기 떠올랐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설정된다는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그 파일이 그 device policies.xml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삭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뭡니까? 분명히 1월 5일에 특검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잠금이 원래 L자였다면 네.
바꿀 그것이 필요가 없지. 변경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그 법원에서 아까 예. 육안으로 이렇게 검증을 할 당시에 예. 진짜로 제가 이렇게 진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예. 아 지금도 L자로 돼 있는 거예요. 잠금 설정이. 예, 예, 예. 그렇다면 보니까 3번에 걸쳐서 변경된 것이 이게 L자라는 L자다, 얘기잖아요. 이게. 예, 예. 그럼 그 전에는 뭡니까? 이것이 패턴으로 돼 있든지 아니면 다른 지문으로 돼 패턴이든지 있든지. 지문이든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L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 엄청난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네. 여기서 저희는 진짜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예. 이거는 100% 특검에서 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그 법정에서 찍은 사진인데 네. 봉인을 말씀드렸는데 1월 5일 날 봉인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제출받은 그렇죠. 날. 바로 제출받은- 봉인해야 됩니다. 이메일 제출받은 날 네. 봉인을 해야죠. 그런데 뭡니까? 2017년 2월 2일로 예. 봉인지가 작성된 거죠. 예. 정확하게 이거는 법률 위반이죠. 규정 위반. 네. 그 사이에 특히 여러 가지 변경, 삭제된 흔적이 나오니까 아 이거는 법정에 제출하기 전에 네. 너무 많이 작업이 됐기 때문에 네. 아예 제출을 할 수가 없었던 거구나. 예.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이거 뭡니까? 이거 뭐 한번 뭐 수배합니다 뭐 이렇게 나왔던데. 네. 이게 바로 아까 3번에 걸쳐서 잠금 변경이 일어났다고 했지 네네. 않습니까? 예. 1월 25일에 찍힌 사진이에요. 그 태블릿에 네. 예. 사진이 많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네. 그 60대 할머니가 네. 내가 진짜로 썼다 이러면 네, 네. 일단 내 사진이 있어야 되고 예. 뭐 가족 사진, 정유라 사진 아니면 말 타는 사진 네. 승마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네. 삭제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 마저 복구된 사진인데 아, 삭제된 게 복구됐다. 복구된 건데 네. 1월 25일에 찍혔는데 삭제된 것이 드러난 거죠. 1월 25일.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것은 100% 특검 직원이다. 네. 예, 특검 관련자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특검 사람들은 알겠네 누군지 딱 보면. 알죠. 이 이것은 사람이네. 저희가 약간 밝게 보정을 하는 사진. 아. 뚜렷하게 인상 차기가 드러나죠. 네. 분명히 알 것입니다. 당시 박영수 특검 구성원들은 이 사람이 네. 누구인지 알 것입니다. 네. 입 다물고 있겠죠. 아마 모르겠지만은 조만간 이 사람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증거 위조죄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네. 공용물건 훼손죄라든지. 예. 그래서 이 장시호 태블릿의 절정을 찍는 사진이 바로 저는 이 사진이고 예, 찍힌 거야. 이게 바로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일으킨. 네. 왜냐면 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장시호 태블릿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이게 사용된 거거든요. 이게 최서원 씨를 매개로 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의 공모자가 된다.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태블릿 PC가 박근혜 대통령 네. 재판에는 증거물이 제출이 안 됐어요. 두 증거 개 채택이 안 다 됐어요. 제출이 안 됐습니다. 다 채택이 안 됐죠. 네네. 그럼 표소원이 재판에는 증거로 채택이 제출이 됐나? 안 된 거예요. 안 했습니까? 네, 둘 다 그렇죠. 재판에 그럼 증거물이 제출을 안 했네요, 다. 네. 특검에서. 실물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 실물을. 그렇지만 그것을 검찰이나 특검이 분석한 보고서는 네. 제출된 거예요. 아, 그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 당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마 제대로 네. 이 증거에 대해서 다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와서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네. 확인이 된 거죠. 네. 그걸 처음부터 그래서 진작에 법원 측에 감정을 해달라고 수도 없이 외쳤거든요. 근데 법원에서조차 감정을 하지 않고 네.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였는데 네. 이번에
최근에서야 그 유체동산 반환 청구 소송에서 그 재판장님이 감사하게도 네.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태블릿이 장시호 태블릿이 완벽하게 조작됐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최초의 손석희가 보도한 그, 첫 번째 패시. 첫 번째 태블릿도 마찬가지로 법정에 제출하라. 네. 이런 요구를 저희는 더 강력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지금까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식적으로 법원이 제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검사가 거부하고 있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볼 수 없어요. 저는 변호사를 직업을 하고 있지만 법원과 예. 검찰, 경찰, 수사기관과 네, 재판기관을 제가 네. 존중하는데 네. 이 지금 중앙지검의 담당 검사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예요. 저희도 더 이상 저희도 변호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지금 이 재판에 모이는 네. 중앙지검의 검사는 옛날 네. 특검에 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네.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네. 예. 지금 검찰의 공식 입장은요. 네. 이 태블릿 두 개 다 네. 최소한 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예, 검찰에. 그러면 지금까지 뭐 네. 최소원이 거다 네. 뭐라고 해서 했던 건 무슨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다 뭐 네. 사람 감옥 보내고 다 네. 그랬잖아요. 그럼 뭐 거짓말이라는 거죠. 네.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장시호 씨는 네. 태블릿에 대해서 이 태블릿에 대해서 뭐라고 지난번에 언급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장시호 씨. 장시호 씨를 저희가 네. 공식적으로 증인 신청을 했어요. 아, 본인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당시에 네. 최서원 씨가 그냥 알아서 해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네. 그러므로 이거 내 거 아니냐? 그냥 상관없다 지금. 네. 어? 네. 이모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지금 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음, 예. 그런데 저희가 마찬가지로 그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그 장시호의 말이 맞나 틀리나 또 분석을 해봤더니 거짓말이에요. 자기는 이거 잠금 설정 네. 몰라서 네. 열어보지 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네. 진술 조서에 정선 네. 몰라서 열질 못했다. 열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네. 검사님한테 내는데 네. 떠올려 보니까 우리 이모가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 네, 그래서 그걸 그래서 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봤더니 네. 검사가 해봤더니 열렸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뭡니까? 그 전에 2017년 1월 5일 한참 전에 네. 2016년 10월 말 네. 한창 이제 손석희가 보도하고 네. 그 최서원 씨가 긴급히 독일에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 네. 그 맘때 이제 장시호가 거기 뭐 어디 뭐 최서원 씨의 집에 가서 들고 나온다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네. 네. 그 10월 29일에서 30일 네. 사이에 한 열 몇 시간 동안 사용한 흔적이 나온 거예요. 예. 이 태블릿을. 네. 그러면 뭡니까? 장시호는 그 전에는 내가 이거 열리는 거 잠금을 몰라서 못 열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 사용했다는 거죠. 이건 장시호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종합을 하면 첫 번째 태블릿은 JTBC가 제출한 태블릿은 그 우리가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네네네. 법원에서 반환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에서 반환 못 해주겠다고 그 첫 번째 태블릿. 첫 번째 태블릿은 항소를 한 거고. 그 항소를 왜 합니까? 네. 못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고, 예. 이거 최소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2번 확인했어요. 네. 그럼 이제 네. 다시 고법에서 그거를 네. 이제 판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은 지금 1심 과정에서 네. 포렌식을 했다. 네네. 그 결과를 네네. 우리 이동환 변호사께서 네네. 발표하신 거고 네네. 그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태블릿 PC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은 없습니까? 검찰도 그러면은-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궁색할 거 아닙니까? 예. 이거 특검이 너무 많이 만졌으니까 예. 예.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은 음. 아 이제 보니까 예. 그거 혹시 최소원이 중고 태블릿을 갖고 온 거 아니냐? 중고 태블릿이다. 이렇게 그냥 애들로서 얘기하더라고. 중고래요, 중고. 이거 예. 이거는 100% 예. 최소원 태블릿이 맞습니다. 지금 아까 네. 이규철 특검보 깊게 그 수사에 관여한 사람입니다. 네. 네. 예. 그럼 특검보라는 위치는 특검 바로 위에 바로 아래 예. 아주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거 100% 최소한 거도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이제 와서는 아 그거는 중고 태블릿인데 네. 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검찰이 과연 그 당시 수사를 어떻게 엉터리로 했는지 예.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국정감사장에서 네네 아마 김진태 의원인가 누군가 질문을 했을 네네네. 겁니다. 네. 그랬더니 당시에 그 윤석열 검사하고 네네 한동훈 그 검사가 윤석열 아마 중앙지검장이었을 거고 맞습니다. 한동훈 씨는 이제 뭐 사장 검사였을 텐데 예. 태블릿 PC는 최소원이 네. 거다라고 법정을 증언을 했어요. 네네 그건 우리가 저도 여러 번 방송을 했고 그게 국회에서 네, 국정감사 국정감사에서. 네. 국정감사에서 그랬다는 얘기는 네. 증언을 선서를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네네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 그렇죠. 사람이 그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검사가 전 국민을 상대로 네. 답변하는 것이죠. 했어요. 네. 국회에서 네. 했어요. 이제 뭐 우리가 돌아서 애들로서 얘기할 거 없이 네. 이렇게 된 마당에 네. 저는 처음부터 네. 태블릿 PC는 가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었고 아, 손석희가 들고 나왔을 네. 때부터 딱 들고 나오는 순간 저거 사기야. 아 저는 속아 넘어갔었는데 그랬어요? 아 기자님 역시 예, 저는 와 딱 정말 보고 대단하시. 왜냐면 손석희가 들고 나왔을 때 네. 저거 이상하다. 저거 손석희가 들고 나올 때 이상하다. 그다음 네, 두 네, 번째 네.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거 태블릿이라 그래 저기 PC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태블릿이 아, 바꿀 때 저거 가짜구나. 처음에는 아예 데스크탑 PC를 보여줬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가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네. 태블릿 PC 신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네. 변희주 씨가 주도하고 거기서 내가 그 프레스센터에서 그런 네.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저 태블릿 PC가 가짜다. 기자 입장에서 보면 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하나도 네네. 맞는 게 없다. 아, 하나도 기자로서 하나도 맞는 게 없다. 아, 언제 어디서 네네. 누가 무엇을 네. 어떻게 자 언제도 틀리고 네네. 어디서 제일 치면은 독일에서 네네. 갔다 왔다고 그랬다가 네네. 그 다음에 3D덤에서 갖고 네네. 왔다고 찾았다. 그 다음엔 누구 빈 사무실에서 아, 가져왔다고 그랬다가 네네. 처음에는 여자 기자가 갖다 왔다 그랬다가 네. 나중에 남자 기자가 아, 갖다 왔다 네. 그랬다가 아, 그러니까 네. 우리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네네. 하나도 언제 어디서 누가 뭐 어떻게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다 말해봐. 여러 번 바뀐 거예요. 네. 저건 가짜예요. 네. 저건 아유, 가짜입니다. 손석희가 왜 기자님을 고소를 안 했을까요? 고소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네네. 내가 네. 질문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네네. 우리 기자로서 얘기하자. 네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어떻게 내가 왜 이렇게 진술을 이렇게 바꾸냐. 네. 나중에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했어요. 아 네. 작년 네. 1월 25일 날 이제 끝났는데 그때 마지막에 올라온 게 뭐냐면 제1 첫 번째 PC 네네네. 첫 번째 태블릿 PC 형님 PC 말하자면 네네네. 거기에서 그 포렌식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중앙 그 국립과학수연구원에서 한 번 했어요. 예, 법을 사라고 그랬어. 예. 맞습니다. 그 보니까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 아 결정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변희재 씨가 네. 방송통신심의회에다가 심의를 신청했을 겁니다. 아 그랬을 겁니다. 그- 네.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고 나왔는데 네네네. HBC 너는 네.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거짓말했다. 네. 예. 최서원 씨가 뭐 빨간 줄 그어가면서 수정했다. 바로 그거죠. 예. 그랬더니 네. 손석희가 뭐라 그러냐면 네. 자기는 그렇게 방송한 적이 없다. 그거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심의가 올라왔는데 그것마저 거짓말이죠. 왜? 나는 이거 징계해야 된다. 아 네. 그랬더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저쪽 그 여권 출신이 6명, 야권 출신이 3명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럴 수 있다. 징계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2016년 말에 그 아주머니들이 여성분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관을 점령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태블릿 PC 가짜 이거 빨리 방송통신심의가 심의해라. 와. 근데 9명의 그 심의위원 9명이 중에 6명 그때는 박근혜가 여당이었으니까 네네네. 9명 중에 6명이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3명이 야당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네. 그러면 박근혜가 임명한 6명이 그때 제대로 심의를 해줬었어야죠. 그렇죠. 심의를 안 했어요. 아예 하질 않는. 안 했어요. 다 도망 다녔어요. 다 도망 다녔습니다. 그 심의 그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대학교 윤리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도망 다녔어요. 네. 언제 심의한 줄 알아요? 언제? 그 태블릿 PC 심의를 다 끝나고 1년 아. 뒤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고 네. 2017년 11월인가 12월에 했어요. 마지막 그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 마지막 남겨놓고 한 거예요. 결론이 어떠냐? 진실되다. 이 태블릿 보도가. PC는 보도가 진실되다라고 땅땅땅 치고 그냥 다 집에 갔어요. 야. 그게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예, 그다 속기록이 남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변호사시고 네. 저는 기자거든요. 네. 그 변호사는 그 법률적으로 잘 따져야 되지만 네. 우리 기자는 네네. 기사로 쓰는 원칙에 맞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우리는 팩트를 쓰는 게 네네. 말을 바꿨다. 네네. 말을 바꾼 게 팩트입니다. 음. 예. 그러니까 난 말을 번복을 했다. 네네네. 저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팩트. 그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변호사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 법률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기자가 볼 때 네. 저건 첫 번째 태블릿 PC, 두 번째 태블릿 PC 다 네네네. 최소문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또 하나 네.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안종범이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정호송이도 있고 뭐 있잖아요. 네네. 모두가 다 증언을 번복을 했어요. 아. 재판 과정에서 번복했거나 나중에 나와서 번복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음. 유일하게 최소원이만 증언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유일하게 최소원이는 처음부터 네. 태블릿 PC는 내 거 아니고 난 네. 칠지 모른다 그러고 네.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지금 맞죠? 네.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블릿 PC에 관해서 이제 알 사람은 다 안다. 저게 거짓이라는 걸 알 사람은 다 안다. 예. 사람 어떻게 속이겠는가? 태양을 네. 어떻게 손으로 가리겠는가? 네. 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좀 모셨어요. 네. 그동안 여러 번 뭐 그 기자회견도 하시기 위해서 네. 장시호 태블릿 PC를 다 말씀하신 거 알고 네.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다시 한번 모신 이유는 네네.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장시호 씨의 법률 대리인을 하고 계신가요? 최서원 씨요? 최소은 씨. 네, 맞습니다. 예. 최소은 씨가 형집행 정지를 2번 신청하셨죠. 2번 다 기각됐죠. 그렇죠. 예, 네. 됐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일. 네네. 예. 연말연시 시즌이 얼마 네, 남지 네, 않았고 네. 이제 그 특별 사면 얘기가 나와요. 네. 예, 저 들었습니다. 용산 청와대 특별 사면 얘기가 나와요. 저는 네. 그동안 최소은 씨가 보낸 편지를 여러 번 방송을 했어요. 네.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 저한테 직접 보낸 편지도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방송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줬는데 이제 알 사람은 다 안다. 태블릿 PC 가짜라는 걸 다 알 사람은 다 안다. 가릴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칼자루는 네, 누가 줬냐? 네. 장시호 저희가 네. 최소은이가 진 겁니다. 네. 왜냐면 진실의 칼보다 더 네. 무서운 검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법률 대변인입니다. 네, 네. 예. 지금 칼을 가지고 치자고 나오면 네. 문제 복잡한 거예요. 저를 치자고요? 아니 네.
그 네. 최소문이가 네. 네. 죽어도 내가 너 한동훈이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면 문제 복잡한 거예요. 그죠? 그게 들여올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안 풀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안 풀어주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자 그런데 네. 제 교수님은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그 최서원 씨는 6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7년째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패시로는. 예, 네. 예. 기회는 많이 있었다. 네. 퇴로 뭐 좋죠. 그런데 얼마든지 기회는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한국 국민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네. 그런 비극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를 준 거거든요. 네. 일부는 끝까지 안 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신이 되어서 이걸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이런 분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을 텐데 네. 저는 정권을 바뀌자마자 그런 부분이 조치가 취해질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거꾸로. 예. 2차례, 3차례 이상 이게 거부되는 걸 보고 예. 오히려 김경수 같은 사람은 또 사면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봤을 때 네. 전 그런 기대는 하지 않기로 예. 했고 퇴로라는 곳은 이쪽에서 네. 최서원 씨 쪽에서 일부 접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서 나가자 뭐 이런 예. 인정하고 네.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제 제 얘기는 인정하고 네.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아주 요 부분은 좀 데리케이트한데 네. 네. 일단 진실의 여부를 떠나서 네. 진실의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을 석방하는 것이 네. 네. 좋지 않겠는가? 음. 지금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지금 법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님은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단지 비단 법조인 넘어서 네. 아니, 뭐 검사를 하더라도 네. 이게 조작된 게 드러났으면은 참작을 해서 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네. 맞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네. 중앙지검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당사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거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정치적인 결정도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냥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저 사람들은 네. 그게 가슴 아프 그게 아주 아니 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검사면은 왜 법을 네. 지켜라? 네. 당신이 나는 검찰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면은 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 100년, 200년 영속시킬 조직이라면은 네. 법을 지켜라는 얘기예요. 네. 법을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변호사님으로서의 말 네. 당연한 말이고 네. 이제 저는 다 알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의 입장에서는 네, 법으로 가지고 지금 들고 네.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하고 네, 네. 네.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자기가 있죠. 이제 네. 힘을 갖고 있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보다 그 뒤에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네. 일단은 5년 동안 계속 힘으로 눌러보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고통을 겪는 거는 최소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네. 원래 네. 변호사분들은 그러잖아요. 이거 해볼만 합니다. 뭐 이러면 이건 뭐 한번 판결 구해 뭐 해볼만 합니다. 무슨 법 네. 뭐 그러지만 당하는 사람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비참한데 지금까지 오래 싸웠는데 네, 우리가 결실을 못 봤어요. 네, 결실을 못 봤지만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은 동시에 외부에서 네. 타협하라는 압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만해라 이제. 진실이고 뭐고 정권도 바뀌었는데 다 끝난 거 아니야? 예. 어? 제가 말씀드린 저는 그 네. 차원이 아니고요. 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
일단 최수원 씨를 석방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그 대리를 하고 네네. 계시는 그 법률 대리인으로서 네. 이런 정도의 그 스탠스를 한번 취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기자로서 생각입니다. 태블릿 PC의 진실 여부를 유보하고 우선 네. 사람을 먼저 네네. 고성을 겪고 있는 사람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네. 도리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네. 그 뉘앙스. 뉘앙스. 저들이 네. 어떻게 이해할 수 네네. 있고 뭐 네네. 그 부분은 좀 사실 굉장히 네. 저도 말씀드리기가 그 네. 데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네. 진실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네. 일단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음. 본인도 수술을 받고 해야 하니 진실 여부를 계속해서 따르지 말고 네. 그건 뭐 나중에 추후에 따지라고 일단 네. 12월 연말 크리스마스 네. 또 네. 크리스마스에 당연히 석방돼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이 어떻겠을까? 그건 당연히 최소원 씨도 바라는 바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네. 법률 대변인으로서 네. 그런 저는- 입장을 좀 내면 어떨까? 저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인간으로서. 네. 이거는 만 6년 동안 한 사람을 조작된 태블릿으로 네. 가둬 그것도 나이가 이제 나이도 나이고 본인 손주들도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에 처해 있어요. 네. 본인 몸은 완전히 망가졌고요. 네. 이거는 인권의 측면에서도 저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우리나라 네. 인권 국가 아니라고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는 그 청주 여자 교도소에 접견을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겁거든요. 네. 고통을 호소하고 계세요. 네. 그렇지만 이분이 입장이 확고하세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진짜 억울하다 했는데 그걸 일단 부차적으로 하더라도 네. 일단 한 사람을 빼놓고 네. 그렇죠. 나중에 드러나도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는 그래서 조금 네. 그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사면위원회 이런 거 열리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곧 지금 이 시점에 법률 대변인으로서 네. 어떤 그 입장을 좀 표명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진실 여부는 추후에 네. 시간이 많으니 네. 진실 여부는 추후에 네. 가리더라도 네. 우선 네. 사람을 석방시키는 것이 아, 그건 좋지 100% 않겠는가라고 하는 모르신 입장을 말- 좀 표명해 주면 어떻겠는가. 모르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항상 방송할 때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목에 있는 가시를 왜 빨리 못 뵙느냐. 네. 저는 이 태블릿 PC가 목에 있는 가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이 목에 있는 가시를 뽑아야 되는데 못 뽑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네. 예. 음.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안 풀리면 돼요. 법률적으로는 감옥 가야 돼요, 저 사람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거 법률적으로 풀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어라. 왜냐? 네. 이미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줬잖아요. 네. 가슴들이 그 가슴 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네. 윤석열에게 이렇게 표를 찍어준 거는 네. 너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찍어준 거라거든요. 아니 최소원 씨도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달라 이렇게 제 접견을 가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이게 네. 기자로서 올바른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법률 대변인으로서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으니 네. 이번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지나면 또 네. 뭐 내년 8월 15일 또 이런 얘기 나오면 문제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을 네. 좀 짤막하게라도 네. 진실 여부는 시간이 네. 많으니 언제든지 네. 추후에도 밝힐 수 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을 빨리 네. 그래서 병원에도 네. 가야 되고 그러니 네. 풀어주는 것이 네. 올바르다라고 네. 네. 하는 네. 입장 표명을 좀 공개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저는 지금 아, 댓글을 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상로 저 자식 저거 뭐 나쁜 놈이야 뭐 네. 이렇게 두려워서도 네. 조금 안 하지만 일단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희는 잃을 건 없습니다, 대통령님. 네. 사람을 먼저 구해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억울하다는 하겠습니다. 얘기도 네. 빼고 네. 억울한 얘기도 네. 빼고 그러니까 네, 인도- 정치적으로는 좀 수사를 썼으면 좋겠다. 네. 제가 있는 저는 심지어- 진실 여부는 네. 시간이 많으니 추후에 밝혀도 네. 된다. 네.
예, 그건 뭐 시간도 뭐, 많고 하니 진실은 제가 나중에 밝히도록 할 테니까 예, 그 지금 뭐 북한마저도 인도주의적 입장으로 도와주자고 하고 계시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은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못 받았습니다. 예. 아 이게 또 변호사 속성에 나온다니까. 그렇게 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 얘기는 내가 나중에 밝히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네, 네. 밝힐 거 뭐있어 이미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데 네, 네. 예? 네. 뭘 알아 다 네. 그 저 재판장에 가면 나는 그 노름이라고 생각해. 네. 그거 네. 다 알아.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 아, 그러니까 포리틱한 용어를 좀 써보면 어떻겠느냐. 거두절미하고 거두절미하고 네, 최소- 진실은 추후에도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네. 추후에 밝히기로 네. 하고 추후에 밝히기로 하고 시간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최서원 씨를 석방해 주시면 네. 제가 거하게 술 한 잔 사겠습니다. 그 이제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해주십시오. 네. 그 제 생각, 이건 제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이 여기 매체가 아니라 네. 정식으로 이렇게 문구를 네. 만들어서 네. 네. 저 프레스 릴리즈를 모두 해보면 네. 어떨까? 아, 뭐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예. 뭐 저희 제 글을 제가 안 보고 있어서 뭐 네. 이상로 조석이 뭐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예. 일단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걸 모르는 근데 사람 없어요. 그것도 사실 절반만 맞는 말씀이시고 아직 모르신 분이 많아요. 자 모르는 사람은 네. 모르는 사람 은 앞으로도 영원히 몰라. 아 이제 조금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아, 일단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 이걸 계속 앞으로 저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되면 어려운 거야. 아니 뭐. 자, 그러니까 네. 저는 네네. 지난번에 편지 보니까 네. 제발 수수료라도 받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수수료도 받게 해달라니까 여기서 네. 아, 네. 우리 법률 대리인인 네. 저 변호사께서 네. 네. 진실은 언제든지 충분히 밝혀진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네. 사면 또는 석방을 기대합니다. 네. 라고 짤막하게 네. 나중에 내가 밝힐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 네. 어차피 밝혀질 게 이미 다 있으니까. 얘기했으니까. 예. 그래서 네, 네. 공식적으로 네. 공식적으로 빨리 네. 네. 공식적인 그 네. 네. 성명을 발표하는 네. 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청와대실도 보내고 네. 네.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그게 공론화되잖아요. 네. 네. 아, 뭐 저희 의뢰인께 말씀드려서 네. 예, 좀 전향적으로. 여러분 네, 제가 뭐 윤석열 네.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아무 한번 상관도 얘기를 없고요. 해 보겠습니다. 난 뭐 여러분 욕해서 댓글 일부러 안 보고 있는데 왜 안 보세요? 일단 사람을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댓글 보세요. 네, 저는 뭐 여러분이 저 무섭습니까? 욕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최소원 씨가 네. 나와야 네. 나와야죠. 네. 이게 뭐 그래서 네. 칼자루 죽인 사람은 아직은 저 사람들인데 앞으로 5년 동안 5년 계속 다 할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러게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풀어주는 거거든. 결국은 그렇습니다. 겁이 나서 못 풀어주는 거예요. 겁이 없으면 저 풀어주죠. 나와서 막 이 공격을 하면 자기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못 풀어주는 겁이 나는 거거든요. 용기가 없는 겁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예, 뵙자고 뭐, 그랬어요. 뭐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 했는데 예, 예, 뭐 사실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예, 정말 어려운 사람 예. 도와드린다는 예. 마음으로 예.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국민들은 용서를 했다. 국민들은 그 탄핵 과정에서의 그 잘못된 과정, 그 수사는 다 용서를 했다. 대신 전제 조건이 있다. 결자 해지하라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못 받아들이느냐.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이랑 수사가 붙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적인 네. 거에 앞에 수식어 정치적으로 붙으면 모든 게 다 변질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보다 네. 오히려 보면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린 거고 예. 이제는 정치를 또 실제로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거 더 대국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빨리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짤막하게 네. 네. 제가 생각하는 네. 멘트는 진실 여부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고 네. 네.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네. 천천히 밝히도록 하고 네. 먼저 네. 아픈 사람
네. 먼저 네. 그 풀어주는 것이 네. 그 도리 아니겠는가라고 네. 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네. 빨리 발표해 주면 네. 어떨까? 아니, 뭐 근데 전 또 의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항상, 당연히 네, 협의를 네. 해야죠. 제가 뭐 예. 진짜 제가 지난번에 본 편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하고도 예. 항상 깊게 논의를 하십니다. 네, 네, 예.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제가, 좀 예, 해주면 어떨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댓글 안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욕할지 몰라요. 욕하실 게 뭐 있습니까?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그 이동환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것. 일단 사람을 풀어줘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 6년 지금 고생했는데 진실은 얼마든지 밝힐 수 있고 사실은 얼마든지 밝혀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거는 천천히 밝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선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안심하고 우리 최소은 씨를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좀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에게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렸고, 이동환 변호사님도 좋으신 생각이다 이렇게는 거죠. 네. 네, 보수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예. 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최소은 씨가 풀려나지 않으면 뭐 내년 3.1절 뭐 또 8.15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때도 풀려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